대웅보전이 둘이라고요? 청도군 호거산 운문사 함께 가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호거산 북쪽 자락에는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 운문사가 있습니다. 호거산 아래 마을에서 용문사까지 가는 1.2km 남짓한 거리에는 수백 그루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우거진 솔바람길이 있습니다. 운문사는 신라진흥왕 10년인 560년 한 신승이 대작갑설은 이름으로 창건했고 608년 원광국사가 중창하여 대사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원광국사는 두 젊은 화랑 귀산과 추황에게 세속오계를 전해주었고 그 후 운문사는 화랑정신의 발원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이름을 바꾼 운문사는 1105년인 고려 숙종 10년 원흥국사가 주석하고 중창을 하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1955년 비구니 사찰로 전환된 운문사는 1997년 명성스님이 주석하며 20여 년에 걸쳐 최고의 비구니 사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다수의 사찰들과 달리 일주문과 천왕문이 없는 운문사에서는 2층 누각 형태의 범종루가 정문과 범종루의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2층 종루에는 범종, 법고, 목어, 운판 등 불전사물이 봉안되어 있는데 2층을 둘러싸고 있는 난간이 참 예뻐 보입니다. 범종루 2층 처마 아래 걸린 호거산 운문사 현판 글씨는 20세기 서도의 최고봉인 일중 김충현 선생이 썼습니다. 범종루를 들어서면 마당 한쪽을 가득 채우다시피 한 운문사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처진소나무가 있더군요. 천연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운문사의 처진소나무는 주변의 인위적 돌봄이 없어도 넓게 늘어져서 잘 자라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수령이 500년이 넘는 이 나무는 매년 음력 3월 3일인 삼진날마다 막걸리 12마를 희석하여 영양제로 먹고 사는 소나무 주당입니다. 처진소나무 서쪽으로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마루 면적이 200평이 넘는 누각 만세루가 당당하게 서 있네요. 옛 대웅보전 해체 시의 상량문 분석 결과 만세루는 17세기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세루는 벽이 없이 기둥만으로 지탱되고 있는 넓은 공간으로 동쪽에는 큰 규모의 부패가 열릴 때 사용하는 거대한 법고가 놓여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의 주요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쪽 끝에는 부처님이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인 부처님 괴불 그림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만세루에서 북쪽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1994년에 새로 지은 정면 7칸, 측면 5칸, 팔짝지붕의 규모가 큰 대웅보전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죠. 옛 대웅보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전각으로 비로전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했으나 문화재청의 반대로 현재는 대웅보전이 두 곳인 상태로 있습니다. 우물천장으로 된 대웅보전 법당에는 중앙의 현세불인 석가모니불 좌우에 과거불인 연등불과 미래불인 미륵불 등 3세불을 모셨습니다. 3세불의 사이에는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등 4대 보살을 모셨으며 후불벽화로 3세불 탱화를 봉안했습니다. 대웅보전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응진전, 조영당의 두 현판이 걸린
날렵한 전각이 있습니다. 원광법사, 보양국사, 원흥국사 등 역대 조사 스님들의 진영을 모신 조영당은 문이 잠겨 있어서 응진전의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응진전 법당에는 석가모니 삼존부를 중심으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성자를 의미하는 부처님의 최측근 제자 16아라한이 봉안돼 있습니다. 범종루와 처진 소나무 사이로 들어가니 왼쪽 편에 3기의 비각이 서 있는데 가운데 있는 비각이 원흥국사 비각이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절이 운문사로 바뀌었고 고종 때 왕사였던 원흥국사 하길이 절을 중창하면서 운문사가 전성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129년부터 운문사에 주석하며 절을 중흥시킨 원흥국사 하길의 행적을 기록한 이 탑은 보물제 31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흥국사 비각을 보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면 오른쪽에 4동의 전각이 일렬로 서 있는데 첫 번째가 토속신앙과 관련된 칠성각입니다. 칠성각에는 여느 사찰들의 삼성각처럼 칠성, 독성, 산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는 전래 당시 불교가 토속신앙을 포용한 결과이겠죠. 칠성각 뒤편으로 돌아가니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명부전이 서 있었습니다. 명부전은 지옥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어서 지장전, 또 염라대왕 등 10대왕을 모시고 있어서 시왕전이라고도 합니다. 명부전 좌측에는 정면 측면 각 1칸의 팔짝지붕집 관음전이 있는데 이 건물은 조선 초기에 처음 세운 전각으로 추정이 됩니다. 관음전 법당에는 중앙에 대자대비의 상징인 관세음 보살상을 모셨고 1816년에 제작된 수월관음도를 후불탱화로 모셨습니다. 관음전 왼쪽에는 정면 측면 각 1칸의 전각으로 운문사에서 가장 작은 법당이며 까치떼가 최초의 털을 잡아주었다는 자갑전이 있습니다. 자갑전 내에는 2종의 보물이 소장되어 있는데 하나는 통일신라 말의 화강암으로 조성한 보물제 317호 석조 석가열의 좌상입니다. 자갑전에 소장된 또 하나의 보물은 역시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보물제 318호로 지정된 사기의 희귀한 사천왕 석주입니다. 운문사 중심 영역의 대웅보전 앞 잔디밭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높이 5.4m의 쌍탑인 보물제 678호 운문사 동서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대웅보전 전면에 동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이 두 탑은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규모와 양식이 동일합니다. 동서 3층 석탑 사이에서 북쪽 방향으로는 또 하나의 대웅보전이 서 있습니다. 새로운 대웅보전을 세우기 전까지의 주법당이었던 옛 대웅보전입니다. 보물제 835호인 이 대웅보전은 주불이 비로자나불로 비로전이라고 불러야 하나 문화재청의 반대로 현재 대웅보전이 2개인 상태입니다. 비로전 법당에는 아름다운 수미단 위에 산스크리트어로 두루 빛을 비추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비로자나불을 봉안했습니다. 비로자나불의 후불벽화로는 1755년에 비로자나불 좌우에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그린 보물제 1613호 비로자나 삼신불회도를 모셨군요. 비로자나불을 모신 법단의 반대쪽 흙벽에는 18세기 초반에 그린 것으로 보이는 대웅보전 관음보살 달마대사 벽화가 있습니다.
흑백에 그린 채색화인 이 그림은 보물제 1817호로 지정됐는데 300년 전의 흑백화가 이렇게 보존되다니 놀라운 일이군요. 비로전 좌측 산 쪽으로 서 있는 정면옥한 측면 3칸의 팔짝지붕 전각 500전은 500나한을 모신 나한전과 같은 전각입니다. 운문사 사적기에는 500전은 12세기 원흥국사 때부터 존재했고 1839년 운학화상이 500전을 중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전에 걸린 현판은 일제식민지 시대의 통도사의 주지 그리고 광복 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구하 스님이 86세 때 쓴 글씨입니다. 500전의 법당에는 중앙의 석가모니불을 제화갈라 보살과 미륵보살이 협시하고 있으며 좌우와 양쪽 벽 앞으로 500나한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나한 혹은 아라한은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 500나한상은 모양이나 표정, 의상이 모두 다 다릅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운문사를 오늘과 같은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요람이자 대가람으로 키워낸 주인공은 전명성 회주 스님이십니다. 명성 스님은 1977년부터 20여 년간 주지와 승가대 학장을 겸임하시며 중창불사를 통해 운문사를 최고의 비구니 가람으로 중흥시켰습니다. 운문사는 크게 중심 영역과 수행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영역은 낮고 아담한 담장과 예쁜 부리문에 의해 서로 차단이 됩니다. 대다수 사찰이 일반인의 수행 공간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운문사는 비구니 사찰인 관계로 그 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는 듯 합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미리 연락을 드렸기에 은광 주지스님의 안내를 받아 금단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리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 기역자형의 금당이 있고 금당 전면에 보물제 193호로 지정된 아담한 금당 앞 석등이 있습니다. 이 석등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높이 2.58m의 팔각형 석등으로 화사석에 4개의 화창이 뚫린 멋진 신라형 석등입니다. 금당이란 주법당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현재의 건물은 1105년 운문사 3차 중창 당시 원흥국사가 세운 정각을 지속적으로 보수해온 것이라고 합니다. 금당은 현재 운문승가대학의 3학년에 해당하는 사교과 스님들의 수업 공간이자 요사체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돌 위의 흰색 운동화들이 가지런합니다. 종무소가 위치한 육화당과 승가대 학인들을 위한 시청각실이 들어있는 선열당 사이에는 깔끔하고 예쁜 장독대가 있습니다. 먼지 한 톨 찾을 수 없을 만큼 깔끔한 장독들을 보면서 이곳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노력이 엄청나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육화당 동쪽에는 승가대 대교반 학인들의 수업 공간인 설현당, 사민이과 사집과 학인들의 요사체인 청풍료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 전각들은 명성회주 스님이 주석을 하실 때 세워진 승가대학의 교육시설들로 비구니 교육에 대한 명성 스님의 의지를 드러내 줍니다. 좌우로 청풍료와 선열당을 바라보며 호젓한 수행 영역 가운데로 걸으니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현선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고려 충렬왕 때인 1277년 운문사 주지로 임명된 일현선사는 그 후 수년간 삼국시대의 역사서인 삼국유사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적이 드문 수행 영역을 걸어 들어가니
1년 중 단풍철 2, 3일 동안만 일반에 개방한다는 유명한 은행나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수령 400년이 훨씬 넘는 보호수들로 높이 21.5m, 가슴 높이의 둘레가 4.7m이며 운문사 스님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 은행나무들은 단풍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서 운문사 측은 단풍철 2, 3일 정도를 정해 일반 참배객들에게 공개를 한다네요. 수행영역에서 부리문을 지나 다시 중심영역으로 나오니 만세루 좌측에 법륜을 멋지게 조각해 놓은 법륜상이 서 있었습니다. 법륜상은 부처의 법을 끊임없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에 비유한 용어로 8개의 바퀴살은 불교의 근본 교리인 팔정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웅보전 뒤 북쪽 숲속에는 운문사가 화랑정신의 발원지라는 역사를 상징하듯 바람개비형 태극기로 장식된 화랑동산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화랑동산에는 신라시대의 원광법사가 화랑도인 구산과 추황에게 가르친 세속오계를 새긴 거대한 돌비석이 서 있습니다. 화랑동산 뒤편의 우거진 숲속에는 거대한 화강암에 마애불상 형식으로 조각한 아기를 안은 관세음 보살상이 서 있습니다. 이처럼 아기를 안은 관세음 보살상을 조각해 놓은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운문사의 관심을 보여주는 일 같습니다. 운문사를 둘러보고 나오려니 처진 소나무 맞은편에 작은 소원지 연등이 달려있고 하얀색 배롱나무 꽃이 소담스럽게 피었더군요. 아름답기 그지없는 운문사 정원에 순백의 배롱나무 꽃이 화사하게 핀 모습은 운문사가 자비의 사차림을 다시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우거진 운문산 솔바람길을 돌아 나오면서 2시간 남짓 둘러본 운문사에 대해 어떤 절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운문사는 스토리텔링이 다양한 사찰이지요. 화랑정신의 발원지, 일현선사가 삼국유사를 집필한 사찰, 처진 소나무와 은행나무 이야기, 9점의 국가지정 문화재 이야기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또 유홍준 교수가 가장 사랑한 사찰의 하나라는 것도 언급해야겠네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떠오른 운문사의 이미지는 가장 편안한 사찰,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쉬고 싶은 사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랑정신의 발상지 청도군 호거산 운문사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